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시장이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4% 이상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4.2%, 그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3.65%. 엄청난 수치로 빠지게 됐죠. 오늘 반도체 안 그래도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특히나 장 후반대에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빠지다가 올라올까 싶었는데 보합 주다가 그냥 흘러내려서 여기서 투매가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그랬냐? 그건 아니에요. 니케이 지수도 보시면 같이 하락했다가 보합 중에 얘네도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린 이유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몇 년째 경기 침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실제적으로는 미국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이제 금리를 우리가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금리를 인하해야 될 명분이 더 확실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드디어 또 금리 인하를 하네요. 그 전부터 뭐 한 해 만에 3월 달에 한 해, 6월 달에 한 해 하는데 결국은 9월 달까지 와서 금리 인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데, 여기까지도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려했던 부분이죠. 부디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실 했는데,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많이 끌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네만 올라갔죠, 사실은 전기차처럼. 근데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봐도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의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아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선에서 반등은 좀 나왔지만 바로 무너진 그림을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더 큰 폭락으로 나오게 됐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입장에서는요, 조정은 필요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너무 과열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씩은 털고 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만 보면은 뭐 그렇게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수 대기 자금들이 아마 미국 증시에 줄 서 있을 거예요.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에 투자되던 돈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미국 증시는 항상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리 경기 침체라고 해도 실제로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게 미국 주식 아니에요. 그래서 모멘텀만 죽이지 않으면 반등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지금 하락한 것도 참 힘들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9월에 돼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글로 적었었죠.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여러 자금들과 대기했던 돈들이 증시로, 우리나라 증시 말하는 거예요, 증시로 들어올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예를 들어서 기술 반등은 또 나오겠죠. 기술 반등 나온다 해도 기술 반등을 뚫고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한 기술 반등으로 단타 자금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회복을 시켜주는, 지금 저평가된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시가총액이 예전 같은 경우 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 2020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500억 전후가 되는 종목이 많이 없었어요. 어지간하면 이제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종목들을 보면 300억짜리도 굉장히 많고 500억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우량주들은 뭐 지들끼리만 올라가긴 했지만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춰질 거냐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는 그 시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증시라는 건, 주식이라는 건 상대적이라고 했죠. 개인이 많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밀어버리고, 개인이 나 이제 주식 못하겠다 해서 털고 나가면 이제 무서워하면 그제서야 또 올리는 게 또 주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지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뭐야 이거 지겹다 이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도 뭐 싸게 떨어진 주식을 매입해서 또 올라가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주식은.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시장이 터지게 되면 그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보통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보통의 흐름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최근이 많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삼 뭐 불평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상승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항상 이 주기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씀도 드렸죠. 좀 아이러니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락해서 털어버리면 그제서야 오를까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786포인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보세요. 그때 하락을 막 심하게 했죠.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릴 때, 그때 그 금리의 충격으로 700포인트 밑에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리고 주식이 다시 가격을 회복하면서 올라왔을 때가 이제 이 가격 위에서 놀 때가 많이 있었고요. 보통은 이 가격 위에 있었죠. 그러면 이 가격 위에 있다가 지금 이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금리를 이제 앞으로 내리면 좀 기업들이 이제 부채를 갚는데, 또는 개인들이 부채를 갚는데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 아니에요. 조금은 더 나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나아지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주식은 밑으로 떨어지니까 어떤 구간에 돌입한다? 이런 거는 이제 저평가 구간에 돌입할 수 있는 거예요. 글씨 되게 안 써지네요. 아니 무슨 국내 시장이 저평가가 어딨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선을 근방으로 한번 튀어나오려고 했다가, 이때가 실물 경제도 진짜 안 좋았던 때거든요. 이제 독일 뭐 경제가 문제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중국도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했던 때였어요. 실제로 안 좋았던 때고, 이제 그 위에는 뭐 이제 잠깐 펌핑 돼 갖고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려서 잠깐 경제가 좋아 보였던 때고, 이제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걸 의미한다? 경제가 진짜로 안 좋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이 좀 풀린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가격 밑으로는 나름대로 좀 시장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깊게 눌리면서 종목들이 싸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개인 투자 말고요, 이제 외인 기관 역시도 그러한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는 참 악독한 게 어쨌든 싼 가격에서 더럽게 주워 담는단 말이죠. 그래서 손해를 어지간하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돌입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미장의 회복 속도죠. 이 회복 속도에 따라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을 보시면 신고가 행진을 시작됐던 때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밀었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저는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좀 살짝 위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나스닥이 좀 밑으로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여기 아래로 깨지는 거는 아마 허용을 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싼 거를 만들고 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조금의 더 조정, 또 이제 중동의 분쟁이 또 심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락이 되면 우리나라 국장도 조금 더 충격을 받아서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놓고 786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전에도 증시가 막 빠질 때 제가 여기서 반등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락의 강도와 악재에 따라서 이 충격이 일시적으로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가격 위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올라오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핵심 가격 위로는 결국은 올라오는 습성을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저 선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의미 있는 선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빠지면 이제 매수세도 들어오고, 그렇죠? 또 여기까지 빠졌다는 것 자체가 공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뉴스나 악재에 따라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더 빠질 때마다 이제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기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사는 관점 말고 버티는 게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고 기업들에게 돈들이 이동이 되는지, 이 불균형과 빈부격차가 해소가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락장 뭐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죠, 우리? 뭐 근데 언제나 적응하기는 좀 쉽지 않네요. 열받기도 하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뭐 내 돈 묶여 있으면 올라가길 바라야죠. 불평한다고 달라질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주말인데 하필이면 또 주말인데 주말간에 이제 미장이 흘러가는 것도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